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ITQ 엑셀 2020년 2월 B형 2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엑셀이 켜지게 되면, 자, 우리는 시트 3개를 Shift 눌러서 다 잡아주시고, A열, 오른쪽 클릭, 열 너비를 1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 시트 2는 제2작업, 시트 3은 제3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요 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1작업에다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페이지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제 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요 표를 작성하실 때 이제 미리 범위를 1작업에 있는 시트에 B4부터 J14까지를 이렇게 범위를 잡고 문제를 타이핑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자, 상품 코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엔터. 그 다음에 T2578-M. 작성하실 때 대소문자 구분 잘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엔터 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셀을 병합해야 하는 칸인데요. 그래서 우선은 타이핑 해놓고 차후에 병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상품명부터 해서 계속 이제 엔터 쳐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엔터로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구분, 이제 꽃다발, 분재, 꽃바구니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할게요. 안개는 꽃다발. 여기도 엔터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두 줄 쓸 때는 Alt 엔터, 괄호 열고, 단위, 콜론, 원, 가로 닫고, 엔터. 자, 여기 이제 숫자만 작성해 주시면 되죠. 67,000, 20만원, 5만. 자, 이런 식으로 쭉 작성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엔터로 넘어간 다음에 주문 수량, 엔터, 여기도 숫자만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엔터로 넘어가서 매출 금액, Alt 엔터, 단위, 콜론, 원, 가로 닫고. 그래서 컴마 찍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는 지금 이제 숫자만 작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엔터 한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제 셀 병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일단 타이핑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엔터, 상품명,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엔터로 올라가서 증감률이고요. 자, 엔터 하시는데 이제 증감률부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퍼센트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퍼센트 100분율이 들어갈 때는 먼저 숫자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여기서부터 여기를 잡아서 퍼센트를 먼저 찍어 놓고 작업을 하셔야 편리합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5.3 엔터. 그리고 아마 숫자만 첫 자리 혹시 안 보이게 되면은 요거 자릿수 한 자리 늘리시면 보여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0. 그러면 뭐 8.2 마이너스 16.0 그리고 2.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9 얘는 마이너스 8.2 그 다음에 15.4 엔터 해서 한 다음에 다시 위로 마우스 클릭해서 사이즈, 키보드 탭, 순위 내려오시고요. 녹화는 주문 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선은 표는 내용은 일단 다 작성은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글꼴 굴림 11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B4부터 J14까지 잡아놓고 글자 굴림 엔터 크기는 11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해줄 거는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번 그 상태로 바로 굵은 상자 한번 다시 안쪽으로 파고들고 굵은 상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테두리가 들어가고요. 자, 정렬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전체를 잡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숫자만 잡았을 때요, 요렇게 잡아서 얘가 오른쪽 정렬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판매가에서 매출금액 요 부분을 컴마로 한번 찍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칸 좀 병합해 볼게요. 자, 여기는 하나, 둘, 세 칸 잡아놓고 키보드 컨트롤 눌러서 다시 하나, 둘, 세 칸. 그 다음에 주문수량 밑에서 요렇게 세로로 두 칸. 그 옆으로 다시 하나, 둘, 세 칸 잡아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서 셀을 병합을 시켜주고요. 이제 여기 X선 궤선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 서식 들어가셔서 테두리 부분에 이 한번 주시면 이렇게 X선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이 러비, 그래서 글자가 조금씩 잘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선 사이에 여기를 더블 클릭 따닥 하셔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요거 상품명만 맞춰주시면 일단은 잘리는 부분은 없네요. 그리고 구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눈대중 좀 넓혀줄까요?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있는 요 동그라미 하나 조건은 끝난 거고요.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갈매기형 수장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를 주고 글자를 작성한 다음에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삽입에 도형 들어가시고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요게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요 위치가 한 요 정도, 그러니까 H열까지는 안 가고 한 G열에 거의 살짝 거의 끝부분 정도만 가요. 비슷하게 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시게 되면 아마 얘 완성본이랑 다르게 우리는 조금 행 높이가 작아요. 여기서부터 1행부터 해서 3행을 뭐 눈대중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높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부터 여기를 잡아서 오른쪽 클릭 행 높이를 25로 맞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25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근사치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은 다 정답 처리하니까 비슷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도형을 위치를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성할 거는 꽃집 청년들 매출 현황 작성해 주시고 글자 블록 잡아서요. 그래서 얘는 굴림 24 검정, 그래서 굴림에 엔터 24 엔터,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검정색이라고 했으니까 글자색은 검정색, 채우기는 노랑색,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요렇게 해주셔야 요 완성본이랑 똑같이 정렬이 되고요. 다음 그림자 주시면 되죠. 바깥쪽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식에 도형 효과, 그 다음에 그림자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요렇게 주시면 상단 도형이 완성이 되고요. 다음 이미셀의 결제를 작성해서 카메라나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복사 기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만들 때 옆으로 가셔서 저는 L열로 기준으로 할게요. 세로로 하나, 둘, 세 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두 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주시고 세 개를 다 요 칸들을 잡아서 모든 테두리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너비가 한 요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야 요 완성본에 있는 요 확인에 해당하는 요 너비랑 비슷하게끔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눈대중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비나 높이는 정해진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글자 쓰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확 알텐터 인, 그 다음에 담당 탭 과장 탭 차장입니다. 그 전체를 잡아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시고 글자는 반드시 굴림으로 바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성하셨으면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보시면 이렇게 복사가 있고요. 그 중에서 그림으로 복사라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 뭐라고 창에 하나 뜨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빈에다가 눌러놓고 컨트롤 V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얘가 그림 복사 기능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원본을 삭제하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원본은 L열부터 O열까지를 잡아놓고 오른쪽 클릭 삭제하시면 되죠. 자, 이제 표랑 요 결제란이랑 이제 양 끝을 맞춰 주실 건데요. 맞추실 때 결제란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맞추시면 안 되고요. 표 너비를 조금씩 사이사이를 벌리셔 가지고 최대한 저 결제란 끄트머리랑 맞게끔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결제란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시면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깨져요. 비트맵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결제란을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표에 있는 너비를 조정해서 맞춘다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엔 이제 결제란까지가 끝났고요.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래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실제 시험지는 어차피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색깔 들어가는 부분은 더 진하게 음영이 더 칠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우리는 주황으로 채운다라고 이제 조건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 잡아놓고 여기를 잡아서 채우기 주황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H14셀에 상품명 C5부터 C12 영역을 선택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래서 H14셀 눌러놓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항상 시험에서는 이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화 시켜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원본 우리는 여기 값표시 범위가 C5부터 C12라고 했으니까 C5부터 C12를 이렇게 마우스로 이제 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 그래서 여기서 딸깍 눌렀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수국이죠. 그래서 수국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 E5부터 E12 영역에 대해 판매가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그래서 E5부터 E12까지를 판매가로 정의를 하고요. 제가 또 위에 거 배틀 먹었네요. 그래서 요거 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E5부터 E12 잡아놓고 판매가, 이름 상자칸에 판매가 엔터 쳐서 이렇게 이름 정의를 맞춰주시고요. 아까 위에 빠뜨려 먹었던 거 진행할게요. 그래서 F5부터 F12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 뒤에다가 개를 표시한대요. 그러니까 F5부터 F12면 주문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다가 우리는 개자라는 걸 쓰겠다라는 소리예요. 대신에 얘가 컴마가 들어가면서 개는 아니에요. 숫자 사이사이마다. 그냥 우리는 뭐 100개면 100개 뭐 요런 식으로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또 코드를 쓰실 때, 자, 그래서 요렇게 잡아서 오른쪽 클릭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이 코드 쓰실 때 샵콤마 샵샵 0이 아니라 그냥 보통 G표준으로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G표준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개라는 거는 문자이기 때문에 앞뒤로 이 큰 따옴표를 감싸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이거 외로도 G표준을 쓰지 않고 외로도 할 수 있는 답은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샵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해도 틀린 답은 아니고요. 또는 샵이 아니라 요 자리를 숫자 0으로 바꾸셔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숫자에 해당해서 앞이나 뒤에 단위를 붙일 때는 보통 그냥 G표준을 그냥 기본으로 둬서 쓰고요. 대신 이제 첨단위 뭐 구분 쉼표가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사이사이마다 뭐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코드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차피 주문 수량이 지금 1000단위가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G표준으로 붙이셔도 정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붙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은 지금 요거까지가 작업이 끝납니다. 자, 이제 밑에 함수이고요. 자, 함수 문제를 보시면은, 자, 1번 사이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상품 코드에 마지막에 있는 한 글자가 L이면 대, M이면 중, 그 외에는 소라고 한대요. 그럼 첫 번째 보면 상품 코드가 M이죠. 상품 수국에 대한 거 M. M이면 여기가 사이즈가 중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백 같은 경우는 끝에가 L로 끝나니까 얘는 대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S. S는 우리가 조건에 없지만은 M이나 L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금 S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답을 제가 지금 불러드리면 M이 아까가 중이었고요. 그 다음 얘가 L이 대, 얘가 소입니다.
자, 함수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함수는 if랑 write 함수를 쓰래요. 상품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라는 것을 추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write 함수가 필요한 거고요. 얘에 따라서 L일 때는 대, M이면 중, 그 외에는 소,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if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는 if, 그 다음 키보드 탭 치게 되면은 자동으로 괄호까지가 열리고요. 로지컬 테스트, 요거가 조건 식이라는 뜻이죠. 그럼 우린 조건이 뭐냐?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조건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마지막 글자는 어떻게 뺄 건데? 그래서 그거를 write 함수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write입니다. 그래서 write 괄호 열고 텍스트 어디에서? 상품 코드죠, 우리는. 그러니까 B5셀에서 컴마 마지막으로부터 몇 글자를 가지고 올 건데 그게 한 글자죠. 그래야 마지막 글자만 추출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괄호를 닫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L이면, 즉 이걸 추출한 값이 는 큰 따옴표 L이랑 같다면 컴마 true, 사실이 뭐냐? L이면 우리는 뭐라고 했죠? 아까 대라고 쓴다고 했죠. 대. 그래서 대라는 것도 문자이기 때문에 앞뒤로 큰 따옴표를 감쌉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대,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컴마 first, 그럼 대가 아니면 어쩔 건데? 우리는 대가 아니면 이번에 해야 되는 거는 중도 해야 되고 소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한 번 더 중첩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앞에 있는 if write가 한 번 더 써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쓰지 않고요.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함수를 복붙, 즉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는만 빼고요. 그래서 if부터 해서 뒤에는 컴마까지를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뒤로 컨트롤 V를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칠 건요, L이 아니라 이번에는 M을 해야죠. M일 때. 그럼 우리는 사실이면 true, 큰 따옴표 중이라고 표기를 할 거고, 컴마, 그럼 우리는 대도 아니고 중도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는 큰 따옴표 소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자, 괄호를 잘 닫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함수를 쓸 때 if가 괄호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또 if가 괄호가 열렸어요. 그럼 뒤에 닫을 때는 괄호를 두 번 닫아야 되는 게 맞죠. 두 번이 열렸으니까. 근데 요거를 직접 안 닫아도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오류창이 하나가 뜨기는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거예요. 나는 지금 닫지를 않았는데 요렇게 두 개를 닫아서 완성을 시키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아니오를 누르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냥 얘라고 눌러도 자동으로 괄호 두 개가 닫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이라고 나오죠? M이니까 중. 자, 내려볼까요? 쫙 내려보시면 L이니까 대, S니까 소,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채우기 핸들 내리시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내려놓고 여기서 딸깍 버튼 눌렀을 때요, 채우기 옵션이라고 합니다. 눌렀을 때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서 테두리가 이상이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이즈 하나가 끝나고요. 자, 이번 순위 볼까요? 순위는 주문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대요. 그럼 주문 수량에서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요 중에서 숫자가 높은 거, 그러니까 수량이 많을수록 우리는 1등이 되게끔 순위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구해 놓고 마지막에다가 위라는 거를 붙여 쓴다고 합니다. 단 n%, 즉 AND 연산자를 써서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위 구한다. 는 rank 괄호 열고 number, 너는 어떤 거를 순위를 구할 건데 우리는 요거 주문 수량 얘를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F5셀의 순위를 구할 겁니다 라는 거고요. 컴마, 그러면 얘를 순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얘를 포함해서 전체에 해당하는 요 범위를 알아야 요거가 몇 등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전체 범위는 항상 F4 한 번 절대 참조 개념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5부터 F12 이렇게 해서 지금 상대 참조가 아니고요. 그래서 키보드로 F4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달러가 앞뒤로 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자, 내림차순일 때는 마지막에는 이 올더, 컴마하고 올더를 보통 0을 적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그냥 생략을 하고 괄호를 닫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앰퍼센트,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 해서 엔터를 치면은 요거 해당하는 값, 즉 3이라는 순위가 나오죠. 그럼 이제 채우기 핸들 쫙 내린 다음에 역시 얘도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서 문제를 이제 마감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3번. 꽃바구니 상품 개수래요. 그러니까 꽃바구니가 몇 개가 있냐라는 거를 count if, 조건에 맞게 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꽃바구니면 얘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러니까 정답 여기는 3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를 함수로 풀게끔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조건에 맞게 세겠다. 그래서 count if 탭 괄호 열고요. range 조건 범위예요. 우리는 어디서 꽃바구니를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야죠. 구분해서. 그래서 많은 구분 중에서 D5부터 D12 중에서 콤마 크리테리아 뭐를 찾겠다? 큰 따옴표 꽃바구니를 찾겠다. 그리고 다 찾았으면은 역시 이것도 괄호를 닫아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3개라는 정답이 나오죠. 자, 4번 넘어갑니다. 최대 판매가라고 얘기를 해요. 판매가, 요 중에서 가장 이제 판매가 비싼 거를 찾게 되면 20만원짜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정의된 이름을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판매가를 이용한다 했기 때문에 혹시 위에서 이름 정의를 안 했다 그러면은 요건 아마 판매가라고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셀 범위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함수 쓸 때 그냥 바로 판매가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합니다. 저는 맥스 괄호 열고 우리는 뭐를 판매가를,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20만원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항상 이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이 이거 컴마를 찍어요 안 찍어요 물어보시는데, 항상 함수를 푼 그 칸들 있죠, 셀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대해서는 정렬에 대한 채점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혹시 그럴 수는 있어요. 표기 예라고 해가지고 뭐 20만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 컴마를 찍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뭐 표기가 안 돼 있을 때는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저는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컴마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컴마를 찍으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5번입니다. 꽃다발 주문수량 평균을 구하는 건데요. 반올림에서 정수로 구한대요. 그리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 되어 있고, 라운드 얘 함수는 반올림해 준 함수죠. 그 다음에 D average 조건에 맞게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쓰실 때는 라운드 함수가 앞에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5번에 는 라운드 탭 괄호 열고 number 어떤 숫자를, 근데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D average라는 함수식이 한번 더 들어가고요. 데이터베이스 D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앞에 D자가 들어가는 거. D 함수 할 때는 무조건 패턴이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B4부터 H12까지가 되고요. 여기 두 개 있는 부분, 요 함수로 풀었던 이 셀들은 요 참조 영역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4부터 H12가 항상 이제 ITQ의 이제 공식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4부터 H12가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컴마 필드, 우리는 에버리지, 즉 평균을 구할 거예요. 뭘 평균? 주문수량이라는 평균.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에서 주문수량이면 다섯 번째에 있기 때문에 5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필드가 열번호, 이거에 해당하는 열번호나 아니면 얘에 해당하는 이렇게 필드 명을 잡아도 같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열번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5라고 할 거고요. 컴마, 그래 너 말 알겠어. 주문수량 평균을 구할 건 알겠는데 무슨 주문수량 평균? 조건이 붙었어요. 뭐? 꽃다발이라는 거. 꽃다발. 그럼 꽃다발은 뭐예요? 구분이 꽃다발이다. 요렇게 해서 두 개 셀을 같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D4부터 D5까지를 잡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D 함수는 완성이 된 거고요. 컴마 이렇게 구한 거를 num digit 어느 자리까지를 반올림할 건데 라는 뜻이에요. 문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수로 구한다고 해요. 정수라는 건 우리가 소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아예 없다. 그래서 제로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91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6번입니다. 브이로그 주문 수량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주문 수량을 구하고요. 브이로그 함수를 쓴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6번 문제는 브이로그이 고정 출제입니다. 100%예요. 이거는 100%. 다른 함수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6번은 항상 브이로그. 자, 구해보자. then 브이로그 괄호 열고 lookup value 찾을 값이에요. 우리는 뭘 찾는다? H14셀에서 선택한 얘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는 여기 수국이 됩니다. 이건 항상 변하지 않아요. 항상 시험에서 몇 셀에서 선택한 요 부분이 항상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항상 H14 여기고요. 얘가 lookup value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공식화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컴마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찾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국이라는 거는 상품명에 해당하죠. 그럼 상품명의 처음부터 CO5부터 어디까지? 함수로 풀기 전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참조 영역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상품명, 그러니까 상품명의 첫 번째 셀부터 나머지 범위를 잡는 거고요. 컴마 COL index number 한마디로 COL이라는 거는 컬럼, 열이라는 거예요. 열, 넘은 넘버, 열 번호. 얘가 몇 번째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중에서 우리가 찾는 거는 지금 주문 수량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은 4라고 작성하는 겁니다. 4. 그래서 대신에 4라고 쓰셔야지 아까처럼 데이터베이스 함수처럼 이렇게 필드명을 잡게 되면 얘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필드명을 잡으시면 안 되고 해당하는 열번호, 즉 num이라고 했기 때문에 number 숫자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컴마 우리는 이 수국에 대한 주문 수량을 정확한 값을 원해요. 근사치를 찾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항상 시험에서는 0 또는 0으로 first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저는 first라고 안 하고요. first가 숫자 0이랑 똑같기 때문에 항상 끝에는 0으로 저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은 수국에 해당하는 답인 94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바꿔보시면 뭐 소사를 바꿔보시면 69, 소사가 6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해보시고 다시 이거는 시험에서 원하는 대로 수국으로 내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7번이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용하라 했고요. 행 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시험에서 행 전체는 ITQ는 요거 공식이요. B5부터 J12까지가 항상 행 전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B5부터 J10이라고 하게 되면요. 위에 있는 필드는 뺀 거예요. 이런 제목들 필드는 빼고 B5 내용물부터 해서 마지막 내용물까지를 다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의할 점, 절대로 얘를 거꾸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항상 B5부터 J12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야 조건부 서식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수식을 써야 되니까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까지 들어가고요. 셀에다가 딸깍 칸이나 딸깍 해주시고 문제 읽어볼게요. 주문 수량이 100 이상이래요. 그럼 주문 수량의 첫 번째 셀 F5셀을 잡아놓고 키보드로 F4 두 번 따닥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주문 수량을 요렇게 세로 방향으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가로로는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이 값들이 이렇게 밑으로 적혀 있는데 굳이 내가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로 찾는 거 F열은 고정시킨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행 5라는 거는 나는 풀어주겠다라는 소리예요. 잠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를 열고정 혼합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 이상? 100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래 했을 때 우리는 글자를 파랑이랑 굵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식에 글꼴을 색상을 표준색에서 파랑, 그 다음에 굵게. 그래서 확인까지 하시면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작업 240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작성을 하고 2, 3, 4작업을 안 했을 때는 일단은 C등급이 나오겠죠. C등급은 200부터 해서 299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등급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계속 뒤에 문제를 풀어야겠죠. 풀어볼게요. 2작업.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1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부터 붙여 넣는데요. 자, 진행해 볼게요. B4부터 H11을 컨트롤 C 복사해 놓고요. 2작업에 여기가 B2부터 붙여 넣으시고, 샵샵샵 된 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조금씩 이 너비들을 구분선에 더블 클릭 하셔서 이제 넓혀 주시면 되고요. 자, 또 문제를 보면, 자, B11부터 G11셀을 병합을 한대요. 그래서 B11부터 G11까지를 잡아서 홈탭에 병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작성하라고 할 거예요. 작성해 볼게요. 매출금액 괄호 열고 단위 콜론 1 괄호 닫고의 전체 평균. 그 다음에 H11셀의 이제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매출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average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뭐를? 매출 금액에 대한 거를. G3부터 G10을. 그러니까 엔터 치면은 답이 5853125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테두리랑 가운데 맞춤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잡아놓고 테두리 주시면 되고요. 이미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거 굳이 안 건드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눌렀는데요. 굳이 안 하셔도 어차피 가운데입니다. 자, 문제에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은 목표값을 찾아야 되는데 매출 금액의 전체 평균이 얘가 590만원이 되려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얘가 590만원이 되려면 무엇이? 수국의 매출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수국의 매출 금액. 즉 이거죠. 얘가 얼마로 바뀌어야 요놈이 얘가 590만원을 나오냐, 이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요 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853125라는 요 숫자를 잡아놓고 데이터, 그 다음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그러면 수식셀이 H11셀로 잡히고요. 찾는 값, 얘가 우리는 590만원이 되려면 무엇을? 우리는 수국의 매출 금액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확인. 그럼 수국이 607만 5천원이 되어야 요렇게 590만원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게 괄호 1번에 해당하는 목표값 찾기의 문제입니다. 그럼 2번 고급 필터 문제고요. 언급을 하는 거는 구분, 그 다음에 주문 수량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잡아주시고, 그래서 두 개를 컨트롤 C 복사 해놓고, 그다음 조건 위치 B14셀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습니다. 그럼 구분이 분재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뭐뭐이거나는 OR 조건이죠. OR 조건일 때는 이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을 쓸 때 한행을 띄워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로 쓰게 되면 구분이 분재이거나 주문 수량이 100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한행을 띄우고 쓰는 게 공식이죠. 그리고 또 문제를 보면 이걸 다 걸러내는 게 아니에요. 상품 코드랑 상품명, 그 다음에 판매가, 매출 금액의 데이터, 즉 하나, 둘, 셋, 4개만 걸러내려요. 다시 한번. 다시 필드를 잡아가지고 상품 코드, 상품명, 그 다음에 판매가, 그 다음에 매출 금액, 이 4개를 잡아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고요. 복사 위치 B18셀부터 나타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B18에다가 컨트롤 V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표를 아무데나 하나 잡아놓고요. 그래, 요 잡는 이유가 있어요. 바깥에서 잡게 되면 데이터에 고급을 눌렀을 때 목록 범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대신에 표 아무데나 하나를 잡아놓고, 위에는 표 아무데나 잡아놓고,
데이터의 고급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를 사용자가 직접 잡는 게 아니라 커서만 갖다 대놓게 되면은 알아서 잡힌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게 좀 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목록 범위는 B2부터 H11 맞고요. 조건은 요거 B14부터 C16이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는 B18이라고 하지만 얘는 여기만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잡아야 이거에 해당하는 값인 답이 이렇게 쭈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 매출 금액은 너비를 이렇게 풀어주시게 되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2작업 문제가 끝나고요. 자, 3작업 문제를 볼게요. 3작업은 지금 이제 정렬 구분한 문제고요. 1작업에 있는 표를 역시에도 복사를 합니다. B4부터 H12를 복사라고 나오죠. 그래서 얘도 이만큼 잡아서 복사, 컨트롤 C를 하고요. 3작업에 B2에다가 컨트롤 V 붙여놓습니다. 그럼 역시 얘도 열 너비를 조금씩 풀어서 샵샵샵샵 안 나오도록 여기 문제를 맞춰 주시고요. 자, 이제 정렬 부분합을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형태처럼 정렬을 무조건 해야지 부분합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보면 구분, 분재는 분재끼리, 그 다음에 꽃바구니 꽃바구니끼리, 꽃다발은 꽃다발끼리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구분을 정렬시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표 아무데나 잡아놓고 데이터의 정렬, 자, 기준 뭐를? 구분을. 자, 차순위 중요한데요. 문제를 보면 분재, 꽃바구니, 꽃다발, 즉 이것도 희응부터 해서 기역으로 가는 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내림차순으로 바꾸시면 확인, 이렇게 되죠. 분재, 꽃바구니, 꽃다발 순으로 될 겁니다. 정렬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분합을 해야죠. 표 아무데나 잡아놓고 데이터의 부분합. 자, 그룹 항목,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렬했던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9분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있죠. 상품명의 개수와 뒤에다 이렇게 끊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의 상품명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개수고요. 밑에가 이제 상품명으로 이제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 그 다음 필요없는 거 체크 풀고 상품명 하시고 확인이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중간정산이 돼서 나올 겁니다. 너비 넓혀 놓을게요. 분재는 2개, 꽃바구니 3개, 그 다음 전체는 꽃다발 3개 해서 전체는 8개가 나오는 거고요. 다시 아무데나 잡아놓고 부분합을 누르고요. 기준은 절대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출 금액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의 매출 금액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평균의 필요없는 거 체크 풀고 매출 금액이고, 자, 앞에 했던 부분합이 이건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거를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분합을 할 때는 보통 풀어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죠. 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38, 여기도 38, 5933333, 여기도 5933333, 5853125 맞죠? 이렇게 정답. 그래서 이거 데이터 값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작업에서 뭔가 오타가 난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제 1작업을 고치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2작업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1작업에서는 오타를 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데이터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답이 일치하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윤곽을 지우라 까지가 있죠. 그래서 윤곽은 데이터 탭에 그룹 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윤곽 지우기를 누르시면 옆에 있던 게 사라지죠. 그래서 걔가 윤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작업까지 해서 작업이 끝나고요. 마지막 4작업 그래프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요, 1작업에서 역시 얘도 자료를 이용을 하고요. 자, 문제를 보면 지금 수국, 그 다음에 생일 축하, 프로포즈, 분홍장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계열로는 이제 주문 수량하고 판매가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해당하는 거는 수국이면 상품명이잖아요. 그래서 상품명 그냥 다 잡으세요. 그리고 주문 수량, 그 다음 판매가, 요 부분을 그냥 다 잡으세요. 필요 없는 것까지는 다 잡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다 잡아놓고 삽입에 세로 막대형의 2차원에서 첫 번째 거 묶은세로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차트 이동 눌러서
우리는 얘를 제 4작업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하자마자 바로 4작업을 뒤로 빼줍니다. 이렇게. 다음 바로 여기 보면은 디자인 탭 있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 필요 없는 자료를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빼줄 거예요. 행렬 전환 눌러서 보시면 수국 필요하고요. 진백은 필요 없죠. 진백 누르고 제거. 그 다음에 생일 축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사 필요 없죠. 소사 누르고 제거. 프로포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홍장미 필요하고 결혼기념일 필요하고 맨 마지막에 안개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는 거 지웠으면은 행렬 전환 눌러서 다시 돌아오고요. 그래야 이제 차트가 다시 이렇게 뿅 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례를 볼게요. 판매가 단위원이라는 요 법례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 정답에는 한 줄이죠. 그래서 요게 나중에 조건에는 8번입니다. 8번. 법례명은 바꾸라 라고 하죠. 그래서 판매가 얘를 눌러서 편집.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타이핑을 조금 해줄게요. 판매가 단위원 가로 닫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를 판매가 괄호 열고 단위원까지 확인하시면은 법례가 이렇게 한 줄로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 끝나면 확인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1번, 2번, 3번, 8번이 끝난 거고요. 바로 이제 4번부터 해서 쭈루루 이제 차근차근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부터 갈게요. 차트는 레이아웃 3번, 그리고 스타일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마우스 올렸을 때 5번이니까 얘네요. 녹색 계열 5번으로 바꿔주시고, 자, 차트 영역은 글꼴 굴림 11입니다. 차트 영역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글자는 굴림 엔터, 그 다음에 11 엔터. 채우기 얘는 질감의 분홍 박엽지, 질감의 분홍 박엽지 해주시고요. 자, 다음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입니다. 그래서 그림 영역 오른쪽 클릭, 채우기 흰색 주시면 되고요. 자, 제목 서식입니다. 차트 제목은 굴림 굵기 20이래요. 일단 적어놓고 바꿀게요. 그래서 꽃다발 및 꽃바구니, 꽃다발 및 꽃바구니의 주문 현황 하시고 글자 컨트롤 A로 블록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 클릭 굴림 20에 이미 굵게 된 시간 빼고요. 채우기 흰색, 테두리 검정 주시면 되고, 다음 판매가 계열의 차트 종류입니다. 판매가는 요 녹색 더 진한 거 맞죠? 그래서 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을 바꾼대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 계열의 차트를 바꿔서 꺾은 선상 네 번째 거 있는 게 표식에 있는 꺾은 선입니다. 그래서 클릭, 그리고 확인하시고 얘를 보조축 지정합니다. 그래서 꺾은 선 더블 클릭했을 때 얘를 보조축 지정하시고요. 다음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그래서 프로포즈의 판매가 단위가 있는데요. 자, 레이블은 프로포즈면 요거고요. 요거에서도 판매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법례 표지를 보면은 얘가 꺾은 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례 표지라고 합니다. 법례 표지. 그래서 법례 표지를 봤을 때 우리는 얘가 꺾은 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프로포즈의 꺾은 선이면 얘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두 번 클릭하시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러면 125,000원이 나옵니다. 대신에 또 위치가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오른쪽 클릭,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위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눈금선. 선 스타일은 파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금선 있는 데다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 그래서 선 스타일을 대시 종류를 위에서부터 네 번째 거 파선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이 있는데요. 축은 보시면 왼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기본 세로축은 0, 20, 40부터 해서 120까지 갑니다. 그래서 얘는 고칠 필요가 없고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을 보면 마지막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가 15만이고요. 요거부터 고쳐야겠네요. 우선. 그래서 여기서는 서식 있을 때 바로 보조축으로 딸깍 누르면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대값을 우리는 고정 눌러놓고 15만. 그
그러면 여기서 15만까지 얼마씩 띄워줄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3만씩 띄워지는 거죠. 요렇게 해서 3만씩. 그래서 이를 주 단위를 2만이 아니라 3만으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닫기 하시면은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형입니다.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삽입에 도형. 그래서 설명서 부분의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하시고 비슷한 위치에다 드래그.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비슷하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타이핑 할게요. 최대 판매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조건은 없는데요. 항상 이 도형하실 때는 주의사항 홈탭에서 글자체를 바꿔주세요. 요거 굴림 시글로 바꾸고 채우기 흰색에 글자색 검정에 가운데까지 항상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맞춰주시게 되면은 4작업이 다 지금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